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멘토 늘스타가 왔습니다. 대한항공 출신의 대한항공 합격 맛집 늘스타 선생님께서 오늘 어떤 강의를 들려주실까 여러분들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난번이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자소서 세분화가 달라진 게 크게 없어가지고 사실은 5개월 전에 제가 수업 드렸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알차고 예시사항도 완전히 풍부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까 처음 여기 첫 지원으로 대한항공 지원해주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재지원하셨는데 예전에 선생님께서 어떻게 쓰라고 했었지 글감부터 예시 같은 거 궁금하고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링크로 가셔서 복습하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수업을 다 드렸는데 어떤 내용을 조금 추가적으로 하려고 선생님이 카메라를 켰을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지난 서류를 탈락했다 또는 지난 서류에서 합격했다 하는 분들은 이번에 새롭게 도전을 하면서 이 채용에서 어떤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써봐야 내가 합격률을 높일 수 있고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 그게 아마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그래서 각각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요, 채용 기간입니다. 보통 대한항공 채용 기간 하면은 3개월로 바라봐요. 그럼 이 3개월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스케줄을 짜서 움직여야 될까? 지난 채용 일정 분석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우리한테 나머지 있는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체력을 분배하면서 공부 스케줄을 잡아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서류 탈락자라면 어떻게 우리는 이걸 좀 준비해 가야 될까요? 노래도 있죠. 확 다 갈아엎어 주세요. 네, 뽕필 제대로 사는데요. 확 다 갈아엎어 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서류 합격률 하면 사실 대한항공이 모든 국내 항공사 치고는 좀 되게 높다. 그래서 좀 커트라인이 좀 여유롭다 하는데, 물론 요즘 뭐 재지원을 하셨거나 스펙업이 별로 직전이랑 많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기는 해서 꼭 뭐 글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글의 소재가 되는 글감부터 전반적으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짐작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아예 새로운 소재로 이야기거리를 바꾸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1번 항목 같은 경우에 글로벌 감각을 어필을 했고 관련해서 입사 후 목표는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언급했다면, 이번에는 아예 다른 소재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대한항공의 인지상 중에 하나인 성실성을 기반으로 한 헌신적인 팀플레이어라는 소재를 어필하면서 입사 후의 목표를 다시 새로운 걸로 이끌어 주셔야겠죠. 어떻게 내가 좀 눈에 띄는 소제목, 도입부, 새로운 글감들을 찾아서 글을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서류 탈락자는 새롭게 다 바꾸면 되는 거라서 그냥 바꿔야지 애초부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초심을 잡고 선생님 강의 다시 듣고 다시 이렇게 새롭게 내 글감은 무엇이 있을까? 글의 소재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적어볼 거예요. 미련 없이. 근데 서류 합격자라면 좀 이야기가 달라요. 왜냐면 지난번에 서류에서 합격했었고 서류가 문제라 떨어진 것은 아닐 거예요. 영상평가라든지 임원 최종 면접에 이르기까지 뭔가 아쉬운 이미지적 코멘트가 남았기 때문에 떨어졌을 거라 서류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 합격한 서류니까 그대로 써야 된다. 써도 된다. 라는 예승이들의 후기를 많이 봤는데요. 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예시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번에 항공자페어에서 대한항공 관계자분께서 말씀하신 게 되게 여러분들한테는 해안이 될 수 있는 이야기란 생각이 드는데, 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영상 면접 평가에서 대본을 좀 앞에다가 스크립트를 띄워두고 읽으면 진짜 떨어지나요? 그래도 좀 잘 보면서 읽으면 합격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 면접관님께서 저라면 단 3분도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외우지 못하고 본다라는 것에서는 성실성 측면에서 조금 마이너스 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인 즉슨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평가가 된다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이런 성향의 면접관님이시라면은 지난 자소서, 이번 자소서, 이력서 같이 띄워놓고 분명히 이거 좀 대조해 볼 거예요. 왜냐면 직전 채용에서 떨어졌다라는 거는 어떤 불합격 조건이 한마디로 있었다는 거고 어떠한 불리한 코멘트가 남았을 거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다시 한번 본다? 라는 생각이시라면 뭔가 변화가 되고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합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력서는 여러분들이 뭐 준비를 하셨을 거지만 자기소개서에서만큼은 똑같이 쓰면 진짜 준비성이나 성실성이 좀 결여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비교를 안 하는 면접관도 있을 거예요. 서류 지원하시는 분들만 해도 10,000명 정도가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 중에서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은 아니시겠죠. 그래서 각각 나름의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면접관이 나를 뽑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공자폐 하셨던 그 면접관님의 말씀을 좀 토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뭐 불리할 거는 전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소서를 쓰실 때에는 지난번이랑 좀 글감부터가 좀 아예 달랐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불과 5개월 전에 내가 이랬었는데 이러한 경험을 갑자기 뭔가 해왔다라고 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합격했던 자소서에 대한 글감을 조금 순서만 변경해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1번에는 글로벌 감각에 대해 어필했고 2번에는 팀플레이어 정신과 성실성에 대해 어필했고 그리고 3번에는 봉사정신에 대해 어필해서 합격을 했다고 쳐볼까요? 이번에는 순서만 좀 바꿔가지고 1번에는 팀플레이어 정신에 관하여 그리고 2번에는 봉사정신과 성실한 자세에 관하여 그리고 3번에는 글로벌 감각을 어필하는 경험과 도전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용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항목마다 내가 작성한 그 답변들이 서로 순서가 좀 바뀌면서 아예 좀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동일한 합격 사례일지라도 내용의 순서가 바뀌고 그러니까 당연히 소제목도 바뀌고 글의 도입부, 인트로라고 하는 그 글도 바뀌니까 다른 글처럼 한눈에 비교하셨을 때는 다른 글처럼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소재로 도전하시는 게 정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라도 꼭 글의 변화를 주셔야 하고요. 당연히 소제목과 첫 도입부, 멘트부터가 지난 1번 항목이랑 대비했을 때 아예 다른 글처럼 보이게끔 인식이 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채용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궁금하고 나에게 3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지난 채용 우선 띄우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지난 채용은요. 서류 전용 접수 기간이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서류 전용 접수 기간 12일간 주었어요. 이번에는 14일 주었으니까 한 이틀 정도 타이트하게 더 좋네요. 이렇게 하고 서류 발표는 7월 6일. 그러니까 6월 24일 제출하고 난 데부터 서류 발표까지 총 13일이 걸렸고요. 13일 후에 발표하고 영상 주제를 바로 나온 다음에 4일 정도 줬어요. 그래서 7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정말 초 타이트하게 일정을 주었습니다. 이 4일 동안 주말도 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이 14일간의 요 서류 접수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마 2주 이내로 14일 정도 이내로 그래서 영상 제출 기간이 또 한 4일 정도로 바로 빠듯하게 나올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영상 제출 기간 끝나고 나서 10일 후에 정확하게 7월 19일에 2차 면접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발표하고 나서 자 1차 합격했으니까 2차 임원까지 공부해 오세요. 여기까지 시간 얼마나 줬게요? 8일 줬습니다. 8일. 일주일 하고 하루 더 준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시간 동안을 되게 널널하다. 나한테 25일이나 시간이 있으니까 서류 좀 막 올인해서 써보고 자기소개나 조금 만들어 놓고 쉬었다 라고 한다면 합격자 발표 뜨자마자 완전 낭패가 볼 수 있죠. 바로 뜨자마자 4일 동안 영상평가를 보라고 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소개, 지원 동기,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지지난달 대한항공을 미리 준비했었던 실전반 친구들이랑 해서 추천 서비스, 추천 엔터테인먼트, 추천 기내식 메뉴, 추천 취향지 등 이렇게 계속 중복되었던 추천 시리즈는 전부 다 답변을 준비해봤고요. 새롭게 환경 경영에 대한 대안을 한번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봐라 라든지 아니면 협동해서 뭔가 이뤄냈던 사례에 대해서 본인의 역할, 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질문들은 이미 다 그 친구들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서류 쓰는 기간에 이렇게 영상평가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우리 학생들이 직전 채용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실수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서류평가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영상 주제 딱 뜨고 4일간 찍으라고 한 다음에 다음 임원 면접까지 8일간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이 8일 동안 우리가 임원 면접을 위해 대비해야 되는 게 무엇이 있냐? 첫 번째로는 영어 방송문 평가, 두 번째로는 영어 면접,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도 영역을 크게 보면 4가지나 있는데 당신의 강점을 소개해보세요, 단점을 소개해보세요, 우리 회사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했던 부분, 승무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등등 본인의 인성평가 영역, 내가 생각해서 나에 대해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질문들, 그런 거 출제되고, 그 다음에 시사 영역, 우리 사회에는 최근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것과 관련해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롤플레이 영역, 그래서 시사 영역에선 답변을 우물쭈물했다고 하더라도 롤플레이는 아예 대처 능력이나 유연성, 순발력을 바라보는 거라 승무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 이것도 완전 답변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롤플레이 영역도 완전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항공사 지식 영역. 지난번 최종 질문에서 가장 어려웠었고 우리 친구들이 답변 어떻게 해요? 하고 가지고 왔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항공업계에 직면한 위기. 그래서 우리 대한항공이 직면하게 된 위기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너무 어렵죠? 미리 준비를 안 해놨다면, 항공사에 대한 뉴스, 우리 회사에 대한 지식 정보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 8일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많은 방대한 것을 8일 만에 다 하시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너무나 큰 실수이고 오산이겠죠. 그래서 영상평가는 어찌어찌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임원에서 똑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뒷심이 부족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까지 한번 바라봐야 돼요. 2차에서 3차까지 또 공부하는 시간이 6일 주어지는데 이때도 사실은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앞서 말했었던 그 4가지 영역 평가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기출문제 파악해서 답변 정리하고, 특히나 이제 나에 대한 질문들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력서나 자소서 관련해서 개별 질문이 무엇이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좀 준비하는 정도,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공부할 거는 전혀 없고 이미 내가 2차 면접 보기 직전까지 서류부터 영상 면접 발표 날 때까지 공부했던 것들 가지고 2차, 3차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왜 또 봐요? 왜 또 보긴? 윗선에 올려서 말 그대로 임원 면접이라면 면접관이 임원진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사장, 사장 라인에 좀 더 높으신 직급이 한 번 더 검증하고 평가하는 거죠. 똑같은 동일 방식의 면접을. 거기서 이제 영어나 방송문 평가 이런 것만 조금 더 생략이 되는 간략한 형태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골든타임, 우리가 공부할 시간은요 3개월로 보시면 안 돼요. 딱 한 달에서 살짝 넘습니다. 한 5주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 5주차 동안 여러분들은 대한항공 대비를 완벽하게 다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도 준비하시고 영상 면접 평가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영어 방송문 평가, 영어 면접 평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임원 최종에서 나오는 4가지 영역, 인성 영역, 시사 영역, 롤플레이 영역, 항공사 지식 영역까지 이 4가지가 모두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제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5주 완성 코스로 이 황금 5주를 어떻게 대한항공 특별 대비를 해야 할지 제가 12월 코스를 쫙 짜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 달간 사실 대한항공 자기소개서 그리고 영상평가 뿐만 아니라 임원 최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전반의 과정을 압축해서 담은 이 클래스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한항공 특별 대비반 5주 완성 일정은 제가 여기다도 이렇게 한번 띄워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아직도 팔로우 안 하셨으니까 등록해주세요. 늘스타라고 검색해주시고 들어오시면 나오는데 거기에 피드로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이 황금 5주를 대한항공 출신의 합격 맛집 선생님하고 진짜 함께 해보고 싶다. 나 진짜 이번엔 진짜 간절하다. 이번에 대한항공 꼭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총정리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 수업을 꼭 들어주셔서 합격 문을 두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용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